네, 2017년 1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향한 이재명의 도전만큼이나 도박만큼이나 위험하고 맹목적인 문재인의 종전선언 도박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갔었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다 오다가 하와이 들려서 왔었죠. 거기 가서 참 뜬금없이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북핵 수석 대표 등은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하자는 외교의 총력전을 벌여왔습니다. 지금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에 가 있죠. 그가 출발하면서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소위 방법론을 놓고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 국무부의 차관을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측 외교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리 측 보도자료를 보면 한미 차관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방안에 대해 각급에서 소통하고 각급에서 소통과 공조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 실질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평가를 했을 뿐이고 앞으로 뭐 나가기로 했다. 다 진행형이라는 얘기죠. 우리 외교부의 보도자료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의 보도자료에는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네, 우리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 문장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는 거죠. 이거는요, 양측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측에서 갔던 최종건 씨는 종전선언을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발언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정근 씨는 대답도 안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만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대꾸하지 않고 북한이 그런 것들을 잘 이행하는지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들을 서로 평가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발표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서로 합의할 수 있었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서로 만났고 대화만 주고받고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최정건 씨가 출발하기 전에 큰 소리 친 거는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 한미 간의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웃기는 발상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측에서는 이걸 갖고 도하 언론들, 친정부 언론들이 많이 분석을 하는데 한미 간 쟁점은 세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느냐? 뭐 이렇게 합니다. 문 대통령이 유엔 가서 선언하고 난 다음에 지난 당장 16일에 있었던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분명히 서로 다른 얘기가 나왔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제이크 셜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가 다소 다른 관점,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가 있을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네. 그 뭐가 서로 다른 관점이냐에 대해서는 뭐 순서, 시기, 뭐 언제 하느냐, 조건 이 정도의 서로 이견이 있으면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친정부 언론들은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요 이견만 해결되면 다 된다. 아, 이거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용 씨는 11월 11일 국회에 나가서 한미가 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으면 협의가 거의 끝났다. 네, 우리는 의견 일치를 향해서 협의를 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몇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 끝 안 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이죠. 19일 날 정부 고위 당국자, 아마 통일부 겁니다. 종전선언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데 대해 한미 공감대가 있다. 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과 대화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종전선언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안 맞으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거죠. 하나만 한 소리를 자꾸 하면서 국민들한테 착각을 주는 겁니다. 이 외교 수법인데 여기에 언론이 잘 속아 넘어가서
친정부도 나오고 그 반대도 나오는 거죠.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을까? 이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 문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김여정이가 흥미로운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 한 코멘트 하니까 우리 쪽에서 와자자 이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김정은이가 남조선이 제안한 종전선언 문제를 논한다면 북남 사이 불신과 대결의 불씨들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고 충돌이 대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문장을 된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걸 또 친정부 언론들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되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합니다. 청와대는 김정은 남매의 이 같은 반응에 의미가 작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반이나 남았어? 반도 없어. 그걸 긍정으로 보느냐 부정으로 보느냐 차이인데 조금 있는 거를 희망이 있네. 조금 있는 거를 아무것도 없네. 이런 차이인데 이 해석을 앞으로 커나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게 되면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 반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서 뭘 거론하는가 하면 유엔사 해체 문제를 거론합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반도가 이제 정전이 끝나는 걸로 보고 정전을 관리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때문에 남한의 보수 인사가 반대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그 한국 6.25 전쟁 문제는요. 유엔이 개입해서 치른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53년도에 정전협정을 맺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놓고 유엔 군으로 참전했던 모든 나라, 나머지 참여한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남북한까지 다 제네바인가요? 파리에선가 모여가지고 한반도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정전을 어떻게 이제 정리할 것이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어요. 국제적인 문제로. 한 2번 열리다 끝났습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국제회의는 바로 그 제네바 합의인가 회담인가 그걸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종전선언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쟁에 참여했거나 개입했던 모든 나라, 남북한 포함해서 다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데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백과사전을 보게 되면 종전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면 이제 이런 시사 용어가 자꾸 나오면은 정부에서 쓰게 되면 이게 뭔 뜻인가 알고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하는데 6.25 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정치적 선언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는 뭐 백과사전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종전선언을 하도 정전체제는 유지된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인문,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자기 용어를 막 만들어서 뭐 새로운 것처럼 만드는데 사실은 새로운 거 없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볼펜이라고 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이름 바꿔요. 뭐 무슨 뭐 스마트펜 이렇게 바꿔서 뭐 다른 것 같죠.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말장난입니다. 좀 이따 제가 전쟁과 평화는 어떻게 이행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11월이죠. 12월, 내년 4월까지 5월까지 정부가 간다면 한 6개월 정도 기한이 남아있네요. 이런 정권이 무슨 종전선언을 가지고 미국을 움직여서 뭘 합니까? 선거나 잘 치러야지.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이번 선거에서 큰 영향을 끼쳐볼까 하는 뭐 그런 게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북한이 미사일 빵빵 쏘고 하면 또 다 정전선언이고 뭐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하는 겁니다. 자, 미국에 가 있는 최종건 씨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략국제연구소 공동주최 포럼에 참가해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최종건 씨가 이걸 종합적으로 책임진 것 같은데 최종건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문정인 교수, 명예교수시죠. 그분 이제 이런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대충은 아는데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종건 씨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를 구축하는 것. 즉 북한이 우리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북한에 뭐 대화하고 북한에 뭐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종전선언 같은 걸 제안하는 것이다. 왜 북한을 파고 들어가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안 쓰니까 참 답답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국교를 트지 않겠다라 그랬을 때
일본이 그땐 대일본 제국이죠. 어떻게 텄습니까? 강화도 조약 맺기 전에 운양원을 보내갖고 빠바방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갖고 뚫고 들어와서 강화도 조약을 맺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 과거의 미국은 일본한테 가서 페리 제독이 이끄는 함대가 빠바방 포를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약을 맺어갖고 일본의 개항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관계를 만든 거는 이런 포함 외교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만든 건 뭐예요? 핑퐁 외교잖아요, 핑퐁. 일본에서 열린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 때, 그냥 미국 탁구 선수들이 치듯이 해갖고, 그걸 기화로 초청받아서 핑퐁 시합해갖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지 참 난 한심합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한,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북한이 나아가게 하려면 뭔가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죠. 북한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통로를 북한이 막고 있으니까 우린 종전선언 방식으로 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권하는 방법이 북한 처지에서는 뭐 불만스럽겠지만 이게 상황으로 보기엔 최고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일관성 있게 우리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연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창환이 한국 말고 누가 이렇게 대담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겠느냐. 이건 북한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다. 받아라 이런 건데. 글쎄, 북한은 아까 김정은이 얘기했죠. 불신과 뭐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최정은 씨 연설문을 쭉 보면은 참 나이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차관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신냉전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이라고 합시다. 저가 포함된 그런 대한민국 일부 집단은 아니니까. 중국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미중 경쟁 사이에 처한 한국의 입장이 뭐냐 그랬더니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의 지지와 지원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파트너십 또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 도와줘야 되고 중국이 도와줘. 그럼 둘이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같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 소련이라고 하는 적을 미국이 소련과 냉전하고 있을 때, 중국이 소련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는 미중이 같은 편이었으니까 우리가 미국 편, 한 손에 미국 안보, 중국 경제, 양손에 떡 들고 이렇게 잘 놀 수 있었죠.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중이 싸우고 있는데 이걸 과거 벌써 냉전 끝난 게 199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30년 전 모델을 아직도 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최정구 씨 영어 잘하고 국제정치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난 참 뭘 보고 하는 건지. 지금 우리하고 중국 간의 무역 규모가 우리하고 미국, 우리하고 일본 합친 것보다 많은 건 맞아요. 그래서 중국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미중 간에 대립할 때 우리가 어쩔 것이냐. 지금 요소수 사태를 딱 보면서 모릅니까?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이 막 비틀면 우리 숨통이 막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과의 과도한 무역 관계를 줄이고 이제 다변화시키는 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을 그냥 인정해 놓고 이러다가 미국이 중국을 박살내고 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을 무시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나라 자료를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전쟁 끝의 선언, 종전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아까도 제가 좀 불확실하다 그랬는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전쟁을 끝내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표명이다. 교전 당사국. 전쟁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뜻에서 정전은 휴전과 차이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다 틀려버려요. 휴전과 차이가 있고 정전은 휴전과 차이가 있다. 종전을 설명하라 그랬더니 종전선언을 설명하라 그랬더니 정전 휴전을 얘기하면서 뭐 헛소리하고 일단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자리를 좀 봤어요. 여러분 2003년 3월 20일인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죠. 9.11 테러 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40며칠이 지난 5월 1일 날 미국 항공모함 중에 에이브람 링컨 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도양 쪽이죠. 거기에서
이라크 공격하는 작전을 마치고 배들은 뭐 한 6개월 정도 뛰게 되면 거기 배 밑에 물에 들어가는 배 밑에 따개비가 워낙 많이 붙고 이제 그런 걸 붙으면 배가 속도가 좀 안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거하기 위해서 한 번씩 들어가야 돼. 녹도 쓰르고 하니까 바닷물에 떠 있으니까 귀향하는 겁니다. 샌디에고가 모항이죠. 미국 태평양 해군은 샌디에고에 3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요코스카에 7함대 두 개의 번호 함대가 있습니다. 두 개 합친 게 태평양 함대인데 함대 사령부는 어디 있습니까? 하와이에 있는 거죠. 그 이제 에브리함 링컨 함은 3함대 소속이니까 샌디에고로 들어가는데 샌디에고 근처쯤 왔을 때 해군 1호기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는 공군 1호기 해군 1호기 그러죠. 해군도 항공대가 있으니까 그걸 타고 조지 부시 대통령 W 부시 대통령이 그 갑판에 내립니다. 착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의 주요 작전이 끝났다는 종전을 선언합니다. 그때 그 TV로 연설돼갖고 미국이 이겼다 그러죠. 3월 19일 날 공격하고 나서 44일 만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미국이 하도 때리다 보니까 전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큰 표적은 다 없앴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이런 뭐랄까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총으로 뭐 이렇게 소총 갖고 저항하는 거는 그건 하나하나 미군들이 들어가서 직접 잡아야 되잖아요. 뭐 미사일이나 비행기로 잡을 게 없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데 2010년 8월 31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종전선언을 또 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게 뭔가 봤더니 그때는 이제 2003년에 미국이 더 이상 때릴 표적이 없으니까 주요 전투 종료 선언인데 우리는 종전 선언으로 번역해서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때부터는 미국이 이제 항공기 동원해서 미사일 동원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미국 육군 보병 부대를 넣어가지고 그때 한국군도 갔죠. 짜이튼 부대가 가서 특정 지역을 차지하고 딱 앉아서 그쪽에서 반란군들을 잡는 작전들을 했잖아요. 우리가 갔던 키르쿠크에서는 거의 할 게 없었잖아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많이 거기서 희생되고 싸웠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반군까지 거의 점령 다 없앤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미국에 가까운 정권을 세워주고 니들이 이제 해라라고 하면서 미군을 뺄 때 그때 오바마가 하는 것이 또 종전 선언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보도가 됐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미국 보도를 보게 되면 전투 임무 종료 선언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미군이 몇 개 부대만 남기고 쫙 본토로 다 철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국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까 종전 선언을 우리나라 백과사전들 뭐라 그랬죠?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이렇게 했는데 미국의 야후 같은 걸 보게 되면 The End of War Declaration. Declaration이 뒤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는 Political Declaration in the process of going toward a peace treaty. Peace treaty는 강화조약, 평화조약. 평화조약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전선언에 문재인 정권이 왜 이렇게 매달리나 라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냉전 종식을 미소 대립의 냉전 종식을 끝내는 큰 국제적인 사건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동유럽 공산국가와 소련 붕괴가 된 게 최고의 사건으로 보지만 동유럽 공산국가가 붕괴되기 전에 있었던 정치적으로 가장 큰 사건은 아까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인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소련의 지도자인 고르바초프가 1989년 12월 3일 몰타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죠. 거기에서 Declare an end to the Cold War. 그러니까 뭡니까? 냉전을 끝내기 위한 선언을 합니다. 자, 미국과 소련은 1946년인가요? 9년인가? 제가 항상 연도는 자신 없는데 49년일 겁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핵무기를 갖고 연합군이 점령했던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면서 공산 세력하고 민주 세력이 대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듬해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냉전이 확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냉전을 끝내자. 냉전을 한 게 누굽니까? 2차 대전에서 이긴 나라들이 이겼으면 한편이 돼야 되는데 45년도에 이겼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상대로. 근데 한 4년 지나서 자기네끼리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까지는 안 하고 서로만 냉랭한 대립하는 거예요. 49년부터 쫙 온 거죠. 그걸 1989년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미소의 리더가
몰타라는 섬에 모여서 합의를 안 하고 그걸 선언한 겁니다. 이거를 냉전 종식 선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주목하는 학자들이 적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니까 냉전 끝났어? 라고 하니까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거기서 시민봉기가 일어나서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뭐 헝가리, 체코, 뭐 폴란드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다 민주국가로 바뀌고 나중에 소련조차도 무너져서 국가가 붕괴되고 민주국가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거를 염두에 두고 종전선언을 한 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 이렇다면 절대로 북한은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면은 우리하고 북한이 해야지 미국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북한하고 정전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전투를 끝내는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했던 주요 전투 종료 선언인 종전선언을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우리는 지금 북한에 파병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바마처럼 철군을 하기 위한 전쟁 상태 종식선언이라고 하는 종전선언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있어요. 약간의 도발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정권에서 하는 종전선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콜드워를 냉전을 끝내기 위한 선언을 하자는 게 종전선언인 건지 뭐 우리는 파병한 적도 없고 북한하고 좀 싸운 적도 없고 목표를 때린 적도 없는데 무슨 종전선언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고요. 그 선전포고가 우리 선전포고는 아시죠? 그 영어로 Declaration of War입니다. 전쟁 선언이죠. 종전 선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개 The End of War Declarat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과사전은 Declaration of End of War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백과사전 만드는 일도 이거 뭐 하긴 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고 그냥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제가 전쟁의 발발과 전쟁의 종식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경고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때릴 수 있어요. 전쟁에 이기려면 기습을 하라 그러죠. 기습을 하면 거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치는 거니까 침략, 영어로 invasion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는 경우는 갑자기 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개는 뭔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너 까불면 죽여 뭐 이렇게 서로 겁을 주죠. 으르렁거리죠. 그러다 갑자기 기습을 하는 거죠. 그 으르렁 하는 과정에 너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때릴 거야 라고 합니다. 요거 하면 때릴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가벼이 들어서 공격을 당하는 건데 그 촉 던지는 말을 뭐라 그래요? 통첩, 최후 통첩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ultimatum. 발음이 좀 어렵네. 최후 통첩 아시죠? 최후 통첩은 사실 굉장히 남발해요. 남북한에도 북한이 굉장히 우리한테 남발했는데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때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 그때 최후 통첩하고 무시했잖아. 경고했는데 그게 선전포고에서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정당하게 Declaration of War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후 통첩하고 선전포고가 실질적으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최후 통첩 중에는 허위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진실인지 잘 모른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미국이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하고 전쟁했죠. 그걸 Declaration of War upon Japan. 독일에 했으면 upon Germany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북한은 우리를 때릴 때 선전포고 없었어요. 그냥 때렸습니다. 그냥 인베이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뭐 최후 통첩 같은 거 있었냐? 그들 입장에서는 있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늘 하던 거니까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항미 원조전을 이후로 51년도 가을에 참전했을 때 중국도 어디 하면은 우리가 들어갈 거야. 하지마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게 최후 통첩이죠. 그리고 팽덕회가 이끄는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최후 통첩과 선전포고가 전쟁의 시작이 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의회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전쟁을 해서라도 미국의 국익을 지켜라 라고 법이나 무슨 결의안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은 선전포고 안 하고 최후 통첩 안 하고 바로 전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미국이 만든 유엔이 저거는 문제네 라고 해서 유엔 차원에서 참전하자라고 결의하면 유엔 회원국인 미국도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은 선전포고 없이 들어올 수 있죠. 미국이 이렇게 참전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들어왔던 유엔 참전국들은 북한에 대해 선전포고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엔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는 자국 내에서 전쟁하는 경우가 없죠. 다 외국 나가 전쟁을 하죠. 그리고 미국은 그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뭐 승리 못해도 그렇고, 승리를 하더라도 그 나라를 식민지로 안 만들고 있어요. 그냥 미국과 가까운 정권을 만들어주고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쟁은 뭐냐? 전쟁이 일어난 원인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쟁은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가 나왔다, 9.11 테러를 일으키거나 아프간 나왔다, 그럼 그 자를 죽이는 겁니다. 거기서 핵무기를 만든다, 그거 없애는 거,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쟁을 영어로는 캠페인, 우리말로는 전역이라고 합니다. 그 전역의 목표가 달성되면은 미국은 중요전투 종료 선언, 부시가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를 좀 더 해야 되겠다면 안정화 작전을 하고 나서 친미정권 만들고 난 다음에 전쟁의 끝선언, The End of War Declaration 하고 빠져 철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미국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 싸우던 세력하고 뭐 휴전이고 뭐고 없고 그냥 정전협정 없이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럼 끝이에요, 미국은.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자국 내에서 전쟁을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전투를 막 하다가 좀 대화 좀 해야 되겠다. 이건 고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우리 대화 좀 하려면 사격 중지 이거 합니다. 전투 중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격 중지해놓고 서로 신깃발뚝 가서 회담을 합니다. 영어로 ceasefire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회담하다가 회담이 잘 되면 그러면 처음에 요 지역만 전투 중지하다가 전체 모든 전선 전투 중지 이렇게 되는 거,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휴전이라고 합니다. 아미스티스 영어로. 그럼 전체 다 이제 전쟁을 안 하고 탁 참호에서만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쪽에서. 그래서 이제 경계만 하고 기다리는데, 그리고 양측에서 그래 우리 전쟁 끝내기 위해서 뭐야? 서로 이제 회담을 해서 그럼 여기다가 비무장지대 만들고 요걸 분계선으로 삼는 거야? 조건을 쭉 만들죠. 합의가 딱 되면 탁탁 사인하죠. 우리 정전협정 사인하죠. 그때부터가 정전입니다. 협정문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린 정전체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쟁은 끝난 겁니다. 이때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미군이 쫙 한국에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2사단, 7사단 남다가 7사단 나가고 2사단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죠? 한국은 이미 종전 상태예요. 근데 무슨 뭐 종전선언을 왜 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 우리가 북한에 파병을 했습니까? 침략을 했습니까? 근데 왜 미국하고 또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또 뭔 건지 모르겠고. 미국은 이미 종전한 거예요. 그 정전 상태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다 정전할 수도 있고 한 나라에서 둘이 쪼개져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양측이 그래도 이게 외교 같은 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서로 군사적 총구를 거느지 말고 서로 잘 지내자. 영구히 전쟁하지 말자 합의가 되면 뭘 합니까? 평화조약을 맺거나 피스트리티 또는 뭐 강화조약이라고도 하고요. 말 옮기기 나름입니다. 또는 기본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이름을 적당히 정해서 맺습니다. 맺으면 그때부터는 군사적인 대립을 끝내고 서로 자유왕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권 들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평화를 찾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캠프 데이비드 협정에 따라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집트가 서로 외교관계를 두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또 우리하고 일본입니다. 우리가 45년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일종의 적대적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64년도에 박정희 정권이 일본하고 기본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권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일본하고 우리는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지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남북한도 이 싸우는 상태에서 정전 상태에서 이제 평화롭게 가자라고 하려면 평화조약을 맺거나 강화조약 맺으면 돼요. 또 기본조약을 맺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두 나라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남북한은. 이거 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생각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권이 하기 전에 벌써 1990 몇 년도인가요? 30년 전에 노태우 정부가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을 국가가 아니고 북한도 국가를 인정 안 하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맺었죠. 기본조약을 맺었고 한일 간의 기본조약 맺었는데 그것처럼 기본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졌어요. 안 지켜지고 있어요.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 도발을 했고 천안함 사건도 일으켰고 그 전에 강릉 무장 잠수함 사건도 일으켰고 뭐 저희가
제가 봐봤던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케이스가 뭐냐? 동독과 서독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1972년인가요? 4년인가요? 볼란트 정부 때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습니다. 기본 합의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서로가 별개 국가가 됩니다. 너희 영토 인정하고 너희 독립 인정하고 너희 주권 인정하고 그리고 서로가 대사를 파견하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대사관이라고 하지 말고 연락사무소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배치하면 그리고 나서 서로 이제 여권 들고 왕래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 장기화된 정전 상태는 종전 상태인데 여기에서는 종전선언을 따로 할 이유가 없고요. 남북한이 그냥 기본조약 맺어가지고 별개 국가로 가면 됩니다. 에? 그 문재인 정권은 이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아요. 영구분단으로 가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제가 아주 웃기는 게 지금 한일 기본조약 맺고 지금 한국과 일본 사람들은 서로 여권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못하지만 원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남북이 기본조약 맺어가지고 서로 여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통일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한국과 일본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를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64년 이후 우리가 일본에 합방됐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일본하고 별개 나라가 됐죠. 남북 기본조약을 맺으면 별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통일을 위해서는 아까 최정권 씨도 뭐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헛소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웃기는 거는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정부가 맺었던 한일 기본조약은 굉장히 무시하고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쇼를 몇 차례 했잖아요. 지소미아도 파기하려고 하다가 근데 남북 분단은 분명히 해놓고 이건 뭐 하자는 거야. 그래 놓고 나중에 이게 이제 통일이라는 통일 선언을 하겠다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의 생각이죠. 자, 이 통일을 설명드릴게요. 동독과 서독은 72년도에 기본조약 맺어서 완전히 별개 국가로 갔습니다. 그러다 쭉 가다가 아까 이제 몰타에서 아버지 부시하고 그 고르바초프가 냉전 종식 선언하니까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민주화 시위가 막 일어납니다. 공산 정권은 스스로 다 뒤집어요. 동독도 뒤집어져요. 호네커가 있거든 공산정부가 무너지니까 동독의 현자들이 모여서 새로 의회를 만들어갖고 그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 아닙니까? 이 국민을 대표하는 조직의 일원이 국회의원인데 그런 국회의원이 한 후보자의 비서실장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 굉장히 비판했죠. 이해식 서강대 철학과 출신 운동권. 참 그게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어떻게 후보자 부인의 실장이 되는지 참 그런 생각들.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좋습니다. 그렇게 호네카 정권 분권시킨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민 대표니까 우리가 서독에 들어가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또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 들어와라 받아주겠다. 그걸 연합국들이 승인하니까 독일이 평화통일이 되는 겁니다. 요 반대가 뭐냐? 베트남입니다. 미군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파리 조약을 맺고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잘 해라 그랬는데 남베트남에서 베트콩들이 막 이 무장 봉기 단체들 동독에서는 무장하지 않은 시민 세력이라는데 이런 무장한 놈들이 막 일어나서 뒤집어 엎어요. 그러고 나서는 남베트남 의회에서 북베트남하고 합치겠다고 결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북베트남 군들이 와서 쫙 통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 먹힌 거는 그때 우리 주권자가 누구예요? 황제죠. 순종 황제가 자기가 사인은 안 했지. 자기의 모든 권한을 총리 대신하게 줬어요. 총리 대신이 한일 합방 조약에 서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히는 겁니다. 주권자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남북이 완전 별개가 나라가 됐다. 기본조약 맺어가지고 통일이 될지 안 될지는 북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가 결의해주면 우리한테 먹히는 거고 우리의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주사파가 매우 많으니까 민주당에 특히 많으니까 그 자들이 설쳐갖고 우리가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이 3만 불 4만 불짜리 국가가 북한에 먹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문재인 정권하고 보면 매우 불안하니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자니까 이건 뭐 하자는 건지 그냥 자기네가 하는 거 폼재기 위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엉터리다라는 거고요. 엊그저께 미중 정상 화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악관에서 대만관계법 미중 3개 공동선언 6개 항의 보증에 따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화상회의 중에 대만은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예민해지니까 바로 대만 문제는 우리가 아닌 대만인들이 결정한다는 뜻이라면서 대만 독립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한 것 같은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대만도 이 회담을 좋아해요. 백악관 성명 중에서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백악관이 밝혔거든요. 대만 해협의 현상을 변경하는 거는 대만을 중국이 먹는 건데 그걸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만은 좋아해요. 그리고 16일 날 바이든은 대만 관련 질문을 받자 우리는 대만 관계법을 지지한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게 뭔가 대만 관계법이 미국이 만든 법인데 대만을 무력으로 누가 침공하면 미국이 지켜준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의회에서 딱 규정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될 겁니다. 그럼 하나의 중국이 뭐냐가 문제인데 일개 중국, 원 차이나 팔러시라고 하는데 중국 대륙에 있는 나라,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하나이다 이런 바운더리를 정하는 거거든요. 중공,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라는 거고 그러니까 대만도 들어오라는 거고 그리고 이걸 인정해야만 중국과 국교를 맺는다 그래갖고 미국도 이걸 인정하고 중국과 국교를 맺고 우리도 일본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 나라가 다른 나라들도 타이완하고는 또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대표부를 두고 있습니다. 저 대만 대표 사람 옛날에 뭐 자주 만난 사람도 있는데 예, 외교 관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만을 만나면은 대만이 중화민국이잖아요. 중화민국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게 하나의 중국 원칙이다.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제, 대만 문제는 영원히 타결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티베트하고 위구르 이쪽 홍콩도 그렇고 중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거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의 중국 위반이다 그러는데 그건 그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다. 참고로 이 원칙은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적용한 적이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가 있어요. 흑해. 거기에 러시아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내전 비슷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지원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거기서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 해갖고 굉장히 높은 비율로 러시아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굉장히 반대했지만 들어가 버렸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홍콩, 티베트, 위구르 지역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겠다고 결의해서 중국군하고 싸서 이겨버리면 독립하면 독립인 거예요. 나중에 평화협정 맺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고 하는 거는 중국하고 전쟁 안 하겠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전쟁할 빌미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여기서 도발하면 싸우지만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약속하고 중국과 수교했기 때문에 그건 안 깨겠다. 근데 니들이 그걸 핑계로 대만을 먹으려고 대만 해역 현상을 변경하면 그거는 용서 못 하겠다. 그럼 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 미중 대립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워싱턴 포스트의 조시 로긴이라는 사람이 칼럼을 게재했는데 바이든 정부는 조만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미국은 베이징에서 이제 내년 초에 2월 달인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선수들은 참가하지만 정부 대표단은 파견하지 않겠다. 외교적인 보이콧을 하겠다. 냉전 치열할 때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LA 올림픽 소련이 보이콧해서 서방 진영 또 공산 진영이 다 따라갔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준비된 미국의 미중 정상회담과 관계없이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미국을 따라 똑같이 할 거예요. 문제는 한국입니다. 이때는 문재인 정권 때인데 어떻게 할까요? 문재인 정권의 생각은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거라고 보고 중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어떻게 뭐 핑평 외교처럼 해서 관계를 만들려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지금 종전선언을 해서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또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20년 하계올림픽을 도쿄에서 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올해 열었잖아요. 올 여름에. 이때도 북한이 올 걸 줄 알고 이걸 준비했는데 북한이 안 왔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그 종전선언 하자고 미국을 막 수석해서 미국하고 같이 했다
라고 하더라도 2월 달에 북한이 안 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남북한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미국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미국이 전쟁 범죄자처럼 만드는데 전쟁 침략을 한 건 북한입니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이징에 북한이 불창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봐도 안 맞는 거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미국은 얼마나 유심히 보겠습니까? 자,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거에 대해서 뭐 특검을 받겠다 안 받겠다 뭐 조건부다 뭐다 받겠다 이러고 있는 이재명 후보 뭐 상당히 뭐 도박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만큼이나 위험하고 맹목적으로 보이는 게 국제정치를 무시하고 나서는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으로 저는 보입니다. 물론 이거 해갖고 이제 2월 달쯤에 만약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해갖고 거기서 뭐가 이뤄지고 하면은 3월 달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계산도 하겠지만 글쎄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일어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이미 김정은이가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보도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은 요구도 안 합니다. 그럼 비핵화도 안 하는데 미국이 이걸 왜 응해 주겠어요? 되지도 않는. 이게 현실감 없는 외교입니다. 참 답답해서 제가 장시간을 사용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제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잘못된 외교를 하게 되면 국가가 과거 대한제국이 쓰러졌듯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많은 국민이 알았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